안녕하세요, 족자입니다. 감정 가격은 47억 8,244만 2,600원입니다. 뒤에는 1,900. 252평을 매입을 했지만은 120평, 370평 정도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많은 동구미분들께서 물건 어떻게 찾나요? 어떤 물건 임장 가야 되나요? 라고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임장 가기 전에 어떻게 물건을 찾았고 어떤 포인트 때문에 임장에 가는지 우리 동구미분들에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관심 물건에 담긴 물건인데요.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이 건물인데요. 이 근린시설인데, 근린주택 같은 경우에는 1층이 상가, 2, 3층이 주택, 이런 거를 근린주택이라고 하고요. 근린시설은 그냥 상가만 있는 거, 상업용 부동산만 있는 것을 우리는 근린시설이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린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 꼬마 빌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꼬마 빌딩, 토지 면적이 252평, 건물 면적이 116평이 바로 경매로 나왔습니다. 2021년 4월 23일이고요. 감정 가격은 47억 8,244만 2,600원입니다. 엄청 높죠. 요거는 딱 보는 즉시 이거는 가야 돼 라고 생각했던 부동산이에요. 왜 제가 이 부동산을 보자마자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 먼저 감정평가가 2019년 12월 27일에 됐습니다. 오늘이 지금 2021년 4월 13일인데요. 감정평가를 한 지가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통구 같은 경우에 1년 만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가에 대한 변화가 엄청났던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9년 12월과 2021년 4월은 완전 다른 동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가격이 나온 것은 2019년대에 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이건 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꼬마 빌딩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위치거든요. 지금 이 깔고 있는 토지의 가치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면요, 망포역 4번 출구에서 130m, 엄청나게 가까운 데 있죠. 그리고 이 라인을 딱 봤을 때 정말 너무나 좋은 라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임장을 갔을 때 어떤 걸 많이 보느냐, 이 주변이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이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롯데리아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맥도날드거든요. 삼성 자동차 있고, 삼성 디지털 프라자 있고, 유니클로 있고, 스타벅스 있고, 하이마트 있고. 딱 기본적으로 하이마트, 삼성 디지털 프라자, 스타벅스 이렇게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루에 통행량이 3만 대 가까이는 다닌다 라고 제가 감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봤을 때 나쁘지 않은데? 좋은데? 그런데 지금 평당 2천만 원도 안 했네? 그럼 싼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점포 위니아 딤체 프라자가 있고요. 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소유한 한국 맥도날드 유한회사, 맥도날드가 보증금 2억 4천만 원, 금 1,080만 원의 임차가 들어와 있나 보네요. 보니까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자와 맥도날드가 협의를 합니다. 이 임대료를 말이죠. 내가 임대인 입장에서 여기는 정말 매출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수수료를 하는 게 좋을 거고요, 여기는 임대료가 잘 안 나올 것 같아 하면은 고정으로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맥도날드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고정적인 임대료보다는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임차를 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로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동구이분들께서 판단하시겠죠. 그래서 맥도날드의 등재 내용을 제시 외 건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맥도날드 임차는 있는데 건물분에 지금 맥도날드가 없잖아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옵션이 또 있어요. 건물을 내가 짓고 들어갈 테니까는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줘, 건물을 당신이 지어줘, 대신 임대료를 좀 더 많이 줄게, 이런 두 가지 조항을 걸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딱 봤을 때 건물을 맥도날드가 짓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시 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맥도날드에 대한 등재 내용은 제시외 건물의 맥도날드 직원의 진술에 의한 것임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 물건은 취하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임장을 가긴 하지만요, 이 물건은 취하가 되지 않을까. 취하가 무슨 말이냐, 경매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40억 건물에 빌린 돈이 4억 8천밖에 안 되거든요. 4억 8천 때문에 저렇게 좋은 건물을 날릴 리가 없죠. 취하가 된다 하더라도 입찰해 볼 수 있잖아요. 도전해 볼 수 있으니까는.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 가서 굉장히 많이 배운다 생각하거든요. 임장을 가기 전에는 해당 부동산이 그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치에 대해서는 밸류맵이나 부동산 디스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현재 나와 있는 부동산이 얼마에 나와 있는지, 거래된 부동산이 어떻게 얼마 정도 거래됐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상가, 업무, 공장, 토지 클릭하고요, 건물, 토지 클릭하고 매매 클릭하면은 매매되고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지도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거죠, 맥도날드. 근데 이 주변에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찍어볼까요? 이거 잡종지 220억.
평당 1900, 건폐율 60%, 운전 350%. 그럼 여기 쌍용 자동차가 나온 게 지금 평당 4,5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와 있는 게 252평 113억 4천. 뒤에는 1,900. 이게가 대로변이랑 뒤에랑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이 대로변을 물고 있는 거는 막 4,000대에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뒤편은 한 1,800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일단은 지금 뒤에 토지와 앞에 토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자, 그러면 밸류맵을 통해서 또 가봅니다. 작년에 거래된 게 평당 2,500에 거래됐네. 이 주변에 거래된 게 잘 없네요. 근데 이게 2,500에 거래됐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게 좋아요, 이게 좋은가요? 분명히 이게 더 좋죠. 여기를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제 생각에 최소 그냥 생각해도 3,000 받는다 곱하기 252평. 그럼 이 가치는 최소한 75억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감정 가격이 얼마다? 47억. 너무 싸게 나온 거죠. 이 금액 대비 싸게 나온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 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 앞에 토지예요. 이 443평의 토지, 이 토지가 중요합니다. 이 토지는요, 경매 물건에 나와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하잖아요. 보너스예요, 보너스. 도로고 군 용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자동차가 세워진 이 토지는 공짜로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아니고요, 한 120평 정도가 보너스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252평을 매입을 했지만은 120평, 370평 정도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좀 이상한 게 있긴 해요. 토지가 두 필지가 나와 있거든요. 두 필지? 103평이랑 148평, 252평, 252평, 252평. 뒤에도 좀 뭐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건 가서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인데요. 이거는 등기부등본을 떼봐야겠지만은 앞에 있는 토지 소유자와 뒤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같을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다. 앞에 토지 소유자와 뒤에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이 토지를 매입한다 했을 때에는 맥도날드 얘기를 해볼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뒤에 부분이 전부 다 지금 정비 공장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뭐가 좋을까? 토지가 좀 더 나았으면 더 좋았을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위치를 보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그 정도의 좋음이 조금 안 느껴지긴 해요. 와, 대박이야, 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보러 왔는데 생각보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하기보다는 이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먼저 여기에 지금 장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 같이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로 굉장히 좋다. 그리고 홍보 효과가 굉장히 좋다. 또 하나 장점은요, 토지가 250평 정도 되는데 전면부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점이다. 또 하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사무실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차된 부분, 이 부분은 국유지다. 누구든지 쓸 수 있다. 내가 내 땅처럼 쓸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죠. 그런데 단점이 뭘까요? 옆에 지금 빕스가 너무 마음 아픈 상태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긴 하거든요. 네이버에 봤을 때 아까 1,000평이 넘는 게 평당 한 2,000 정도 나와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이거 같아요. 보니까는. 또 하나 단점은 DT점으로 좋지만은 DT점이 아니고는 할 게 애매하다. 이 뒤쪽 편으로는 배우 세대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여기 보면 차선이 넓잖아요. 차들이 많이 다녀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저기 이쪽 사는 사람들의 단절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큰 길을 건너서 와서 소비를 할 확률이 많다 적다? 적다. 이런 거는 분명히 큰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자, 이쪽 보시면요, 해당 토지를 보이는 여기 맥도날드가 있고 여기 딤체가 있는데요. 이 토지 같은 경우에 250평이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전면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단점은 차가 절로 들어가서 주문한 다음에 돌아서 나와서 햄버거를 받아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스루 공간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 토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맥도날드가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낙찰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일로 한번 보시면요, 보시는 것 같이 딤체와 맥도날드가 이렇게 일자로에서 250평 있는 거예요. 딤체가 임대료를 얼마나 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50억, 60억 정도의 임대료를 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는 과연 이 딤체가 없고 맥도날드가 없을 때 그 다음 방안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게 딱 떠올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애매합니다. 딤체를 위한 건물도 아니잖아요. 보면은 일반 그냥 근린 시설인데 지금 딤체가 그냥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아쉽다. 그 다음에
건물이 좀 더 앞으로 나와서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 보면은 다 지금 국유지 때문에 다 뒤로 가긴 했거든요. 앞으로 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 반대쪽으로는 많이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지금 이 출구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걸어서 도보를 이용해서 쓰는 상가이기보다는 자동차를 이용한 상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랬을 때 어떤 상가가 좋을지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이분들과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서 풀어가야 될 숙제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수원에 있는 지금 맥도날드를 다녀왔는데요. 가기 전에 가격적인 측면을 보고 갔을 때와 현장에 갔을 때 느낌이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동구미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일단은 그냥 봤을 때 위치가 있고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삼성 디지털 프라자, 유니클로, 롯데 하이마트, 스타벅스 DT점, 맥도날드 DT점, 너무나 좋은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에도 주변에 지금 나온 걸 보면은 거래된 게 많이 없긴 한데, 지금 나와 있는 맥도날드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데요.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근린 시설, 이런 게 지금 평당 한 2,500, 2,9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뒤에 거 2,200 공장이. 뒤에 블럭이 2,000만 원대에 거래됐기 때문에 전면부는 훨씬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볼 건 있죠. 상가 투자할 때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목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그냥 흘러 지나가는 곳인지, 여러 가지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갔다 와서 느낀 점은,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걸어 다니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곳은 아닐 수 있겠다. 그 이유는 그런 거죠. 위치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저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에 출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일 좋은 출구는 어딜까요? 일단 이걸 좀 따져보셔야 돼요. 세대수가 많은 이쪽 출구와 이쪽 출구가 아무래도 인기가 좋겠죠.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랑 여기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시는 분들 내리면은 이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번, 2번, 3번, 6번, 7번, 8번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쉬운 거는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가 주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동선이어야지만이 많이 소비를 할 텐데, 여기는 일단 동선이 없다. 일로 나올 이유가 없다. 근데 우리 위치는 여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둘러봐도 이쪽 편으로는 조금 더 좋은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가도 좋은 브랜드가 많아요. 여기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반대쪽이랑 같이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쪽 편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 임차인이 누구냐? 바로 DT점이다. 주거랑 가깝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나서 올 수는 있어요. DT점으로 차를 타고 올 수는 있어. 하지만 이거는 목적성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걸어서 오기에는 좀 다르다. 이 부분을 좀 많이 느끼긴 했습니다. 가기 전에는 가격만 딱 보고 너무 싼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해서 가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냐, 다니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길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다녀와서 느낌을 딱 보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이 부분이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구나 생각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의 장점은, 지금 보시면 이 토지를 이 부분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곳이다. 그건 알겠어요. 여기는 내 토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유지란 이유로 내가 공차로 쓸 수 있는 토지다. 그래서 너무 좋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두 개 토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위성지를 찢어보면은 토지가 요 정도 건축물로 튀어나와 있고, 사람이 수르로 돌려면 요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토지는 지금 이렇게 잘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부분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맥도날드가 제일 처음에 이 위에 토지와 이 밑에 토지 소유자를 이야기를 하고 나서 건축물이 지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맥도날드가 일단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거든요. 맥도날드는 들어올 때 직접 건축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와 협의를 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맥도날드 측에서도 난감하겠죠. 이 위에 필지와 밑에 필지의 소유자가 바뀐다 그러면 법적인 부분도 좀 애매할 수도 있고요. 물론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왜냐? 법적인 조치를 다 해놨을 거거든요. 여기 토지는 내가 쓰겠습니다 라는 것을 맥도날드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되지만, 애매한 상황이 계속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임대료를 받을 때에도 내가 온전한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는 그러지 못할 확률이 많다.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되는 것 중에 또 하나겠죠. 여기서 또 하나 문제점은, 옆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동선에 딱 걸리기 때문에 소비가 많을 수 있지만, 여기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과연 일반적인 건축물을 지었을 때 그 수요가 맞냐 했을 때에는 물음표가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목적성이 있는 임차인을 넣는 데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접근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토지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일반적인 상가를 접근할 때 그렇게 접근한 게 아니고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수익률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토지에 대한 가치로 접근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이 토지를 가지고 개발을 시키고 발전하고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시면서 이 토지는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목적성이 있는 임차인을 유치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나서 입찰 여부는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무 여러분들께서도 자, 이러한 토지를 접근할 때에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시겠죠? 절대 잊지 마시고요. 내가 토지 값이 너무나 싸다, 정말 좋다 하더라도 내가 이 토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만이 이 토지는 정말 좋은 토지인 거지, 내가 이걸 가져가면서 너무 힘든 토지다 그러면 안 좋은 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꼼꼼히 따져보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